법률을 몰랐다고요? 법률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요? 법을 제대로 읽어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재환 씨를 빼고 네. 우리 뭐 세 사람은 좀 육아뿐만 아니라 이제 학부형이 된 사람들도 있으니까 저는 궁금해요. 요즘 아이들 동요를 부르나요, 집에서? 저희 아이들은 이제 다 커가지고. 저희 딸,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 저희 딸은 요즘 이제 또 아이돌 노래 부르더라고요. 아이돌. 뉴진스, 아이브. 우리 박 기자님 아이가 또 많이 어리잖아요. 네, 저희 아이가 지금 이제 세 돌이 지난 상황인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동요 정말 많이 부르고 뽀통령, 유명한 뽀통령 노래도 굉장히 아직 부르고? 좋아하고 아직 애기니까. 네, 아직 어려서 근데 요즘에 이 장안의 화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세계를 뒤흔든 그런 동요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딱 불러드리면 그 노래 알지 하실 알죠, 겁니다. 근데 이게 오랜 법정 싸움에 휘말리고 있었고요. 심지어 아주 뭐 충격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에서 주인공이 동요인 만큼 저희가 좀 정말 충격적이네요. 저희가 노래로 오늘 사연을 좀 대신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예. 자, 하나, 둘, 셋, 넷. 아기 상어 뚜루루뚜두 귀여운 뚜루루뚜두 바닷속 뚜루루뚜두 아기 상어 엄마 상어 뚜르르뚜르 어여쁜 뚜르르뚜르 바닷속 뚜르르뚜르 엄마 상어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미센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허흠.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자상한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뚜루루뚜루 멋있는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우리는 뚜루루뚜루 바다에 뚜루루뚜루 사냥꾼 뚜루루뚜루 상어 가족. 야, 민준아, 아빠 오랜만에 이거 불렀다. 우리 보빈이. 중학교 2학년 우리 아들인데 거의 한 10년 전에 불렀던 노래네요. 야, 네. 너무 많이 들어서 진짜 꿈속에서 나와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익숙하고 인기 많은 상어 가족이라는 네. 네. 노래를 저희가 불러드렸습니다. 심지어 이 상어 가족이 유튜브에서는 이미 100억 뷰, 그렇죠. 100억 뷰를 돌파했죠. 돌파했습니다. 네, 대박이죠. 돌파한 지 사실 한참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돌파를 했는데요. 아기상어 자체는 원래 20세기 초반부터 미국에서 유행하던 구전 동요였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다양한 언어로 불려져 왔고요. 비슷한 노래가 유튜브에 쏟아졌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더 핑크퐁 컴퍼니 버전인 핑크퐁 아기상어 댄스가 승자가 됐는데요. 네. 작년 1월 유튜브 역사상 첫 100억 조회수를 기록했고요. 얼마 전까지 130억 뷰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 130억 뷰라고 하면 전 세계 인구 한두 번 정도를 다 봤다는 얘기. 그렇죠. 근데 이 아기상어가 왜 이거 저 법정까지 간 겁니까? 네, 이게 그 교육용 영상 콘텐츠 기업인 스마트 스터디,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더 핑크퐁 컴퍼니인데요. 여기서 이제 2015년 11월에 유튜브에 아기상어라는 제목의 동요를 올렸습니다. 근데 미국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2019년 3월에 이 스마트 스터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 더 핑크퐁 컴퍼니를 상대로 곡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내서 이 소송전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표절 소송을 네, 낸 그렇죠. 건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작곡가 라이트라는 분도 이 구전 동요인 아기상어를 재가공해서 올린 건가 보죠? 맞습니다. 2011년 9월에 이 구전 동요를 편곡해서 아이튠즈에 싱글 앨범을 출시할 정도로 올린 적이 있었고 유튜브에 자신의 딸들이랑 조카들을 함께 출연시키면서 촬영한 뮤직비디오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듬해 4월에는 유튜브에 자신이 편곡한 베이비샥 라는 곡의 음원과 가사를 함께 올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저작권 소송이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주 좀 있어요. 근데 지금같이 이 구전 동요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흘러내려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저작권 침해로 딱히 치지 않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고소를 한 거지 이게? 맞아요. 재환 씨 지적이 정확한데요. 라이트 측의 입장은 일단 이렇습니다. 내 곡, 내가 지금 연주했던 그 곡은 이 사건 구전 가요, 원래 미국에 있었던 구전
가요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창작성을 내가 불어 넣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5조 1항에서 규정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마트 스터디 곡의 반주는 내 곡의 반주 중에 구전가요에 없는 부분인데 내가 새로 넣은 그 반주, 내가 새로 추가했던 그 반주 부분을 똑같이 표현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 핑크퐁 컴퍼니 스마트 스터디 측은 베이비 샤크는 북미권에서 이미 오래도록 유행했던 구전가요에서 따온 것이다. 이걸 리메이크한 것에 불과하다. 그거는 작자 미상 또는 이미 저작권 기간이 다 만료된 그런 곡이기 때문에 저작물을 활용하는 게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게 된 거죠. 그러게. 아, 근데 이 아기상어라는 것이 뭐 라라라 뚜루루 그렇죠. 뚜루 거의 이거 반복이잖아요. 반복이죠. 네네. 근데 요게 아닌 자기가 새로 만든 부분을 지금 표절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작곡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유지한 씨? 아마 제 생각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소송을 거신 분은 편곡을 조금 새롭게 하셨나 본데 그 장르 유사성이라고 치면은 우리가 랩을 들을 때 랩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랩은 예, 쏟아내듯이 뭐 이렇게 쏟아내듯이 막 네. 하니까. EDM 같은 경우도 이게 따따따따따따따따 하고 빵빵 춤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그냥 같은 장르인 거, 네, 저스트 같은 장르인 거 그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야, 오랜만에 되게 작곡가. 전문적인 부분.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자, 네. 이렇게 우리 작곡가 유재환 씨의 의견은 이런데 네. 네. 재판 결론은 그래서 어떻게 났습니까? 네. 일단 2021년에 1심 결론이 났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 촉탁까지 맡깁니다. 그런데 그 결과 라이트 측의 주장은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라이트의 곡은 이 사건 이제 이 구전가요 원래 있던 그 동요에 새로운 반주를 추가해서 표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설령 곡의 일부 창작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라이트의 곡과 핑크퐁 컴퍼니의 곡은 전혀 상이해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없다라는 감정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군요. 기각이 됐다. 네. 하지만 이 라이트라는 분이 뭐 그냥 1심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결과를. 맞습니다. 정확하세요. 결국 항소를 했죠. 그래서 2심 재판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5월 달에 2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더 핑크퐁 컴퍼니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원고 패소, 라이트 측이 패소한 후 1심 판단의 결과를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그러니까 창작성이 부여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이제 라이트 씨가 아기상어를 편곡해서 낸 게 2011년이고 네. 핑크퐁 아기사고는 이제 2015년이잖아요. 네. 유사한 부분이 있다면 2차적 저작물을 표절했다 뭐 이렇게 주장할 법도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유재한 씨 말이라면 이건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원조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원조의 2차적 저작물도 당연히 법적 보호는 받아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만약에 그걸 따라했다면 자, 그런데 보호받을 저작물이 아니라고 법원에서 판단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2차적 저작물로 인정을 받으려면요. 이 원작물과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는 상황에서도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수정, 증감을 가해서 이게 가장 포인트인데요.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라이트 씨의 곡은 뭐 원작물에 다소 그냥 수정을 가한 수준에 불과해서 이 라이트 씨의 창작물이 독자적으로 별도의 창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음악의 장르와 방법 등 일반적 아이디어 단계에 속한 부분을 이제 원피고 곡 해당 전 구전 가요에 그 속하는 다른 일부 버전들의 노래도 다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뚜루뚜루뚜루뚜루 이 여러 베이비 샥샥샥샥샥 이것들이 다 비슷한 부분을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라이트 씨만의 독창성을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1심도 2심도 라이트 씨가 다 패소를 했으니인데 뭐 이렇게 패소한다고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왠지 계속 재판을 이어나갈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게요. 어떻게 됐습니까? 또 라이트 씨 설마 어떤 결정을
내리셨나요? 그 재환 씨가 감이 좀 확실히 좀 있으신 것 같은 게 재환 씨 그래요? 말씀이 맞아요. 라이트 또? 씨 측은 1심에서 이제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지니까 결국 거기에도 불복을 해서 지난 6월에 상고장을 직접 제출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세 번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대법원까지 가는 겁니다. 아기 상어는 괜히 이제 곤혹을 좀 치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대법원까지 간다. 우리 임 변호사는 결과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그렇죠. 이게 어떤 창작을 보면은요, 선행 창작물이 있고 후행 창작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둘이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유사성을 띠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동일한 경우도 있고. 그러면 뒤에 것이 항상 앞에 것을 따라한 것이냐, 이런 걸 놓고 보면 항상 이 음악이나 예술에 있어서 표절 시비가 붙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 의거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의 것이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보여도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던가 아니면 그 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특성이라던가 공통의 문화유산, 자연, 환경, 공공유상 이런 것들을 같이 이용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비슷하게 동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 의거관계라는 걸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심, 2심에서도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작용을 했어요. 이런 점을 봤을 때 대법원에서도 유사한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법조계의 해석을 좀 우리가 들어봤고 역시나. 이번에 이제 음악계 얘기를 들어봐야죠. 작곡가 유재한 씨, 이 아기 상어 소송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건 전 감정이라고 봅니다. 감정 싸움인데 뭐 예를 들면 저작권 이게 참 자존심이 강해요. 요거예요. 그 창작자들은 내가 지지 않겠어라는 어떤 이런 마음일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을 조금만 꺾고 그냥 세상에서 더 많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걸 진짜로 다시 편곡을 해준다던가 뭐 아니면 좀 더 재밌게 곡을 만들어준다던가 등등 자기 능력을 좀 이용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완전 빙고 드리고 싶습니다. 빙고요. 결국 창작물은 보호받아야 되잖아요. 네. 남의 걸 이용하려면 허락을 받고 써야 된다는 정말 기본적인 원칙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2차적 저작물도 이제 보호받아야 될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시려고 할 때도 꼭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점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뭐 모르거나 아니면 자칫 착각을 해가지고 남의 작품 내용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다 보면 아주 또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법을 잘 알고 있다면 그런 실수는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법은 다음 시간에도 실패 없는 여러분의 삶을 위해 좋은 법률 정보 가득 안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죠. 우리들의 법 함께해요.